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2022년이 다 갔습니다. 네, 2023년 1월 월간 견적을 촬영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로비오트입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 뭐 CPU도 몇 가지 새로 나왔고 GPU도 새로 나왔고요. 라데온도 새로 나왔는데 평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가격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평은 썩 좋지는 않고요. 그 덕에 이번 연말에는 좀 이제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수요 그리고 CPU 수요 이런 거 다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좀 구성하기에 애를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 밸런스를 맞추기에는 뭐 다른 거를 뭐 되게 낮추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또 상황이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막 200만 원대인데 뭐 비싼 뭐 CPU 막 40만 원대 50만 원대 놓고 그래픽카드 3060 Ti 놓고 막 3080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게임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게 게임을 하겠다는 건지 뭘 하겠다는 건지 뭐 거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적인 부분 좀 체크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빠르게 견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가 사무용이에요. 저가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큰 차이가 없죠. 매번 똑같습니다. 일단 4600G로 구성을 했고요. 가격은 40만원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저렴하고 뭐 간단한 포토샵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이거는 거의 뭐 워드, 엑셀 이런 쪽에 특화가 되어져 있다라고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용으로 뭐 영상 좀 보고 뭐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활용은 가능은 하고요. SSD 용량 250기가 적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듣기는 했는데 엄청 적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 2만 원만 더 올리면 500기가 갈 수 있으니까요. 뭐 차라리 그런 쪽으로 봐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중급 사무용입니다. 인텔 12400F죠. 12400F로 구성을 했고요. F가 아닌 논F 버전이죠. F 버전은 내장 그래픽이 없으니까요. 내장 그래픽이 있는 버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랭 쿨러를 사제를 장착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발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착을 했고요. 6코어 12스레드고 포토샵이라든지 정말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는 가능은 합니다만은 활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그렇게 엄청 탁월하지는 않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기는 합니다. 작업용으로 특화가 되어 있다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화라고 해봐야 뭐 간단한 보정 같은 거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포토샵을 켜서. 그 정도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우리 회사에서는 인텔을 쓰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고가 사무용이고요. 아까 중급 사무용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난다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5700G 기준이고요. 8코어 16스레드입니다. 물론 뭐 이거 가지고 뭐 다중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은 엑셀 같은 경우에는 수식 많이 들어가고 연산 같은 이제 뭐 매크로죠. 이런 거 쓰시는 경우에는 다중 코어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상 편집도 정말 간단한 거지만은 가능은 합니다. 12400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인코딩 성능을 빠르게 느끼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포토샵도 간단한 거 가능합니다. 2D 캐드 같은 것도 간단한 거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조금 이제 멀티 성능이라든지 조금 더 나는 하이엔드급을 보실 분들은 사무용이 아니라 그냥 완전 제대로 된 작업용 견적이죠. 이런 걸 봐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 가지고도 말이 참 많은데요. 요즘 견적 짜시는 분들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보고 좀 되게 쇼킹하긴 했는데 5700G 내장 성능이 엄청 좋거든요. 왜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끌어모여서 뭐 라이젠 내장 가지고 뭐 발로란트로 안 들어가네 뭐 롤도 안 들어가네 라는 말이 많은데 5700G 내장 성능은 발로란트 최업을 하면은 거의 180Hz까지 나와요. 상당히 좋은 내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가 되어져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FHD 가성비 게이밍이에요. 고가 사무용, 중급 사무용은 거의 차이가 안 나죠. 다만 CPU가 제 사랑스러운 12100F라는 점입니다. 게이밍용으로는 가성비는 정말로 좋은데 프레임 방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도 5600XT가 들어가져 있는 점이고요. 발로란트 롤까지는 뭐 풀옵션에서 프레임도 당당하게 뽑아낼 수는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를 하겠다라든지 뭐 모던 워페어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만 좀 참고를 해주세요. 로스타크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옵션 타입을 진행을 하면은 플레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나는 어떻게든지 70만원 미만대로 가격을 긁어 모아서 최대한 싸게 게임용 PC를 구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사양 게임은 상당히 어렵다. 옵션 타입을 극한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시리라 보여집니다.
다음번 이제 FHD 중급 게이밍입니다. RX 6600. 요저번이랑도 비슷하죠. 그 인텔과 라이젠 두 가지 견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가격 차이 나는 거 거의 8만원 정도 나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8만원이면은 SSD 용량을 한 체급 더 늘려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픽카드를 한 체급 정도 6600 XT까지도 넣을 수 있는 가격적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하실 때 생각보다 인텔이 아직도 가성비가 좋지는 않아요. 가성비가 좋지는 않고요. 2400F 같은 경우에는 거의 5600, 5600X랑 성능 차이가 없고 거의 비슷한 동급이다라고만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요. 정말 메리트가 없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일단은 두 개를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라데온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로스트아크나 배틀그라운드 하실 분들은 이거 말고 GTX 1660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RTX 3060 이런 거 가주시는 게 성능상은 더 좋지만 가격은 그만큼 확 뛴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GTX 1660 슈퍼라든지 T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그 로아 빼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6600 대비해서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난 어떤 게임을 하겠다, 이런 류의 게임을 하겠다, 벤치 보셔야 돼요. 특히 CPU도 마찬가지지만 GPU에서 게임은 오직 거의 GPU가 9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확인을 해주시는 거는 요즘에는 거의 필수다라고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AK400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연말에 할인이 끝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AK400이 아니라 AG400으로 변경이 돼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아마 1월 초 1월 중순쯤에 인텔 13세대 논K 제품들이 나오고 라이젠도 라파엘 논X 제품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성능적인 지표는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1월까지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은 FHD 상급 게이밍입니다. RTX 3060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가격 차이는 마찬가지로 거의 6만원, 7만원, 8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3060 저희 견적왕 쪽에 보면은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12월 말로 종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논외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성능은 더 좋습니다. 6600 대비해서 훨씬 더 좋고 뭐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144Hz 정도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서부터가 스타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주셔야 한다라고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이외의 그래픽카드 뭐 저가형 4000번대 60 라인업이라든지 뭐 라데온의 더 하급 라인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이하의 가성비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FHD 상급 게이밍이 아니라 솔직히 저는 이게 가성비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만원대로 어지간한 게임도 다 할 수 있고 뭐 옵션 타협하면은 고주 사열도 가능하고 나는 그냥 풀옵션에서 이쁜 그래픽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시당초에 3060 그래픽만 되더라도 FHD에서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팩트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를 좀 해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도 뭐 가격은 지금 비싼 편이고요. 여기서도 뭐 거의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견적입니다. FHD 최상급 QHD 가성비 게이밍인데요. 여기서 좀 재밌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걸 총 견적을 4가지를 짰거든요. 라데온 기반으로 한 것과 엔비디아 기반으로 한 것, 이 두 가지와 인텔 AMD를 구성해서 총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 RX 6700XT의 저 미친 듯한 가성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많이 놀라실 겁니다. 거의 100만원 언더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가성비가 뛰어나 보입니다. 물론 난 배틀그라운드 로아 하실 거다 하시는 분들은 시당초에 라데온을 안 보시는 게 좋지만은 요즘 한창 질문군들 들어오는 거 보면은요, 100만원대에서 나는 트리플 A 게임들 할 겁니다. 이런 것들 참 많이 올라와요. RX 6700 XT가 하시면 됩니다. 성능 3060 Ti급이나 3070이랑 비비는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런 게임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습니다. 100만원 언더죠. 3070 제가 구성한 거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가격이 많이 차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가격은 1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인텔 AMD 보시면은 6700 ST이기 때문에 FHD에서 어지간한 게임도 다 풀옵션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프레임은 넉넉하게 나올 겁니다. 로아라 배틀그라운드에서 라디온이 문제가 되는 점은 최저 프레임 방어가 안 되기 때문일 뿐이지 평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 이에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구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구성을 한 3060 Ti 기반 견적도 있는데 10에서 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안정적으로 좀 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060 Ti를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15만원이면요 여러분들 FHD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들 살 수 있습니다.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들 살 수 있어요. 뭐 144Hz 지원할 때 저렴한 거 15만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나는 부품을 하나 더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변 기기 하나 더 돌릴 수 있는 가격이다.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의 가격 차이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되게 어지러워요. 어떻게 난 구성을 사야겠지, 이런 걸 해야겠지라고 하시지만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난 로스트아크랑 배틀그라운드를 무조건 하고 프레임 방어도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포스로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평균 프레임만 중요하면 되고 난 트리플 A 게임들을 더 많이 해. RX 6700 XT를 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뭐 드라이버 이슈 이런 거 해결된 지 이미 오래됩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고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누누이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3060 T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 QHD 게이밍이냐 뭐라 말은 나오지만은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070 슈퍼와 2080 슈퍼 사이의 성능이라고. 이 말인즉슨 QHD 충분히 가능합니다. 옵션 타입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좀 가성비로 QHD 맛 좀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정도 견적 125만원 언더에서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활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라데온과 엔비디아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작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라데온보다는 엔비디아 쪽으로 구성을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QHD 중급 게이밍이에요. 제가 아까 3070으로 구성된 견적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인텔과 AMD는 거의 7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X 6700 XT가 거의 이 정도입니다. QHD에서 배그로아 빼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3070이랑 거의 가성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40만원이 넘게 차이 나면 QHD 모니터 좋은 거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가격 자체는 지난달과 비교를 해서 크게 차이는 없어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부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좀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좀 올랐다가 환율 때문에 좀 내려갔다가 이런 거 좀 있고요. 당연히 대한민국은 무조건 그래픽카드라든지 메모리 이런 거 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없기 때문이죠. 무조건 수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그 수입하는 당일의 단가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재고로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오락나락 하느냐,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나갈지도 모르고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는 이 시장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재고는 리스크다. 저희는 그렇게 배우거든요. 재고는 리스크다라고 배움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적인 부분, 이제 성수기도 들어가서 가격도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 잘 참고를 해서 견적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번은 이제 QHD 상급 게이밍이에요. 여기서부터도 마찬가지로 4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인텔, AMD, 그리고 엔비디아, 라데온 그래픽카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일단 엔비디아 기준 구성을 하면 당연히 3080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3080을 기반으로 했고요. 가격적인 차이는 조금 납니다. 여기서도 5700X vs 12600KF인데 12600KF가 전체적으로 게임 성능은 소폭씩은 더 좋습니다. 뭐 프레임 방어력인 부분도 그렇고 평균 프레임도 살짝씩 좋은데 가격적인 차이가 15만원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거의 그 정도 차이가 나고요. 3080이 그리고 이제 단종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구성으로 구매를 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마 2월, 3월까지 넘어가면 3080 구성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4070 Ti가 나오면 또 3080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4070 Ti가 나오면은 아마 저도 2월달 견적부터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3080이 이제 아예 그냥 끝나고 4070 Ti로 전부 다 변경이 돼서 구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만 좀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QHD 게이밍 기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게임도 다 상업해도 됩니다. 풀옵션 해도 되고 프레임도 낭낭하게 나오지만은 나는 그래도 최신 게임들 좀 더 고주사율, 완벽한 고주사율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은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와이 제가 3080을 쓰고 있고 이것저것 체감해본 바로는 어지간하면은 옵션 타협 해주시는 게 프레임 방어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고주사율 플레이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데온으로도 구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라데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6900XT로 구성을 했습니다. XTX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저는 XTX는 생각보다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XT 정도로 지금 구성을 하면은 가격 차이는 엔비디아 구성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나 생각보다 성능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 3080보다는 거의 3090 Ti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는 게 6900XT 이라는 제품이고요. 물론 이제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확확 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런 확확 떨어지는 프레임마저도 3090 Ti, 3090이랑 필적할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제품이 상당히 못 나왔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고요. 분명히 좋은 제품은 맞는데 엔비디아 쪽이 아주 그냥 외계인 고문을 제대로 해버리는 바람에 다만 이제 그 사이 라인업들 있죠. 품절이 되거나 새로 나올 라인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라인업들의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역할로서는 라데온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성능 자체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120만 원대 구성인인가요? 120만 원대에서 그래픽 카드 구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QHD도 어찌 보면은 6900 XT 등전면은 이제 완전 정복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K는 뭐 엔비디아는 정말 외계인을 고문을 했기 때문에 정복을 했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성비는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성능적인 부분도 그렇고. 때문에 가격적인 것만 따지고 보면 200만 원대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번에 이제 QHD 최상급 게이밍이에요. 여기서부터는 4080 제가 이전부터 넣어드렸죠. 4080으로 구성을 했고요. CPU 같은 경우에는 그냥 CPU 급도 맞춰버렸습니다. 58X 3D vs 13600KF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가격 차이 거의 안 납니다. 가격 차이 거의 안 나는데 나는 배틀그라운드, 모던 워페어 2, 뭐 발로란트 이런 FPS 게임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로아, 검은 사막, 와우 이런 온라인 게임들 있죠. MMORPG들 이런 온라인 게임 하시는 경우에는 58X 3D를 가셔야 돼요. 58X 3D. 근데 나는 트리플 A 마블 게임 아니면 사이버펑크 그런 이제 트리플 A 게임에서 콘솔이 거의 기반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 게임들 같은 경우 일본 게임 말고요. 미국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13600KF가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좀 좋기는 하긴 한데 보편적인 성능을 봤을 때는 저는 58X 3D를 한 손 더 들어주고 싶고요. 13600K가 정말로 애매합니다. 포지션 세트도 정말 애매하고 가격적인 부분도 저는 아직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격적인 부분에 차이가 없다 보니까 하시려는 게임에 맞춰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국산 MMORPG라든지 FPS 게임들 램오버 중요하지 않습니까? 58X 3D도 그 게임들은 램오버 하면은 체감이 돼요. 프레임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FHD에선 큰 차이는 없거든요. 4080이 들어간 이상.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QHD 4K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40 시리즈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좀 솔직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얘는 그래픽 카드의 깡 성능이 워낙에 좋은 애예요. CPU가 나발이고 다 씹어먹는 애입니다. 얘로 그냥 프레임 방어를 해요. 헤드 프레임도 얘가 나오는 애고. 그럼 여기서 되게 웃긴 거 뭐냐면 나머지 CPU 역할은 뭐냐라는 겁니다. CPU 역할도 프레임 방어에 대한 그런 도움을 주지만은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지만요. 램오버를 하면 할수록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픽 카드라는 겁니다. 이미 QHD가 정복이 된 상황이고 QHD 프레임 방어를 더하기 위해서는 GPU빨이 아니라 CPU빨도 받아야 된다는 점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300만원대고요. 아까 보신 이제 QHD 상급 게이밍에서 딱 100만원 오릅니다. 이 정도 투자할 가치는 있다라고 전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사면은 앞으로 한 5, 6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뭐 갑자기 게임이 뭐 4K VR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런 막 전신슛도 있고 막 게임하고 뭐 이런 게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게이밍 성능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상급 게이밍이에요.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4090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는 없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00만원 차이 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0만원 차이면은요 어떤 거냐? 4K 144 모니터 살 수 있습니다. 최상급으로 AOC라든지 LG 것도 살 수 있을 거예요. 특가 떨어지면은. 그런 가격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능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4K까지 들어가면요. 성능은 거의 또이또이한데 여기서 이제 뭐 나는 뭐라도 하나 더 살 사람들은 당연히 58X 3D를 사는 것이고 나는 이미 다 구비되어져 있어 본체만 사면 돼 하시는 분들은 인텔 사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성능은 워낙에 좋은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올로와이 제품이죠. 제가 저거 몇 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인텔 올로와이 같은 경우에는 수동 오버 상당히 잘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XMP 사용하기에도 이쁩니다. 일단 이쁘고 가격적인 부분도 괜찮고 G스킬이 있긴 한데 G스킬은 저게 아마 CL34인가 36인가 그럴 거예요. 32 모델은 올로와이가 유일하다라고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13900K 같은 경우는 파워가 1200W 딱 이게 한 50에서 60% 정도 로드율이 나오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CPU 전력 사용량이 좀 더 낮기 때문에 1000W로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보시면은 슈퍼플라워 새로운 제품이 나온 거예요. 좀 더 짧아진 제품입니다. 기존의 SE는 180mm였지만은 얘는 150mm 정도 이렇게 콤팩트해진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케이스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하기에는 더 괜찮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작업용 견적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쪽지 많이들 지금 좀 보내주시고 있는데 저한테 퀘이사전 쪽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이제 견적왕 사이트 들어와서 PC 견적 내기에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모 유저들 층에서 그냥 막 뭐 문제 없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요. 제대로 봐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미 벤치 성능, CPU 벤치 성능 다 나와져 있고 발열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어차피 발열 다 높으니까요.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인데 똑같은 걸 추천하지 않고 다른 걸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이런 분들 경고 드립니다.
여러분들 거 아니라고 막 던지면 안 돼요. 예? 저는 K사전 이제 5년차 돼가는데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좀 잘 보라는 거예요. 저게 내 거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견적이라지만은. 그리고 내가 저걸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는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저한테 견적을 받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견적을 컨펌 받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의 책임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K사전이 됐건 뽐뿌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이 정도는 있어야죠. 난 내 견적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하다. 이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자신감은 가지고서 그 정도의 마음가짐은 가지고서 견적 상담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내 거 아니라고 막 주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로비어트였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시는 일 그리고 건강 모두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디오스.